반갑습니다. 오마이스탁 어김없이 돌아왔고요. 매주 금요일은 스페셜하게 활기 충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처럼 언제나 그랬듯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연락주세요. 02786-1021-1023, 문자는 013-3366-8288번, MTN 오마이스탁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거나 유튜브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강렬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마이스탁과 함께 해주세요. 네, 계절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상함의 대명사죠. 스타인베스트먼트 윤동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코너죠. 이 종목은 왜? 오마이스탁을 통해 접수된 종목 가운데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 3가지 선정해서 이슈 짚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삼성전자. 이 종목 빼놓고 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 날인데요. 이제 가격이 5만 원대 저렴한 가격에서 삼성전자를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거래량은 폭발을 하는데 주가는 반락된 상태, 기관은 매도하는데 개인은 매수하는 상태, 엇갈린 행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 매물 추례로 시장을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저번 주에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그래도 조금 좀 저가에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날에도 질문이 삼성전자 뭐 종가에라도 담아야 되냐 아니면 장중에 담아야 되냐 문의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한 거는 기관과 외인의 물량이 출회될 건 분명하다. 이건 픽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기관 물량이 160만 주 매도세 그리고 외인도 68만 주가량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5를 대충 곱해보면 26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거래되기에 뭐 268만 원 뭐 이랬으니까 만약에 지금 매수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금요일보다는 조금 뭐 한 4% 정도 적게 좀 싸게 매수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대장주에 드디어 기환이 왔죠. 이번 주 내내 거래 대금이 좀 적었었는데 삼성전자의 기환과 함께 주가가 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주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액면 분할이 되고 거래량도 뭐 지금 3천만 주 거래되는데 금요일 수준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밴드 선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결론 잡아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250만 원, 그러니까 현재가 5만 원이 되겠죠. 5만 원이 무너지는 선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52,200원이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한 4% 정도 떨어진 가격이 매수 희망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26% 나왔죠. 애플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25.8%. 그러니까 애플보다도 좋고, 인텔 1분기에 매출이 한 17조 나왔죠. 근데 삼성전자가 1Q에 20조가 넘어섰으니까 애플보다도 좋고 인텔보다도 좋으나,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분명히 싼 건 분명하나 이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물려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주가는 5만 원대 부근까지 좀 하락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5만 원까지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에서 시작돼서 바이오주는 5월 첫째 주부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실현의 계절을 맞고 있는 거죠. 분식회계 논란에 4거래일 연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쌈바춤을 쳐서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복을 한다면 24시간 추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이제 발을 좀 빼봐야 될까요? 춤을 좀 더 추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방송에서 누차 3월 달부터 누차 말씀드리기 제약바이오 위험하다, 제약바이오 위험하다, 안전자선 비중이 높은 섹터로 옮기자.
기존의 포트의 비중이 70%가 제약바이오였으면 50%, 40%, 30%씩 조금씩 줄여야 되는 구간이다.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조금 포트의 변경이 있어서 이번에 내리는 소나기는 좀 피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국면,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 조금 뭐 당당하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분식회계가 맞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재평가를 인해서 기존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자산 재평가가 있어서 4,400억짜리가 뭐 4조가 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IT가 강하게 움직였다면,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였다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더 안 좋겠죠. 근데 IT도 안 좋고 제약바이오도 안 좋고 지금 움직이는 섹터는 남북 경협주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죽기 전까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금감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장주 종목들도 좀 시세를 안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 유의하시고요. 만약에 죽어도 내가 이 종목을 관심을 있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30만 원 초반이 오면 그때는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행보가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네요. 아쉽습니다.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주인데요. 사료 만드는 곳, 비료 만드는 곳, 심지어는 농약 만드는 곳까지 남북 경협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리는 건 좋은데 달려도 너무 달리는 건 아닌지 유효한가요? 하겠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슈가 계속 머금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SOC 관련돼서는 시멘트나 뭐 레미콘 사업과 관련돼서 이슈는 있는 종목들을 올라가고, 그리고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묶어가지고 뭐 북한이 발전이 안 좋으니까 원전과 관련된 종목도 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그래서 뭐 농업 관련된 주, 뭐 조비, 농업바이오, 남해화학, 경농, 호선의 OMB 다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테마주와 정책주의 차이점이 뭐냐면, 테마주는 당위성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많지만 이게 테마주가 장기적으로 좀 움직여버린다고 하면 이게 정책 수혜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남아있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뭐 철도 산업을 한다, 아니면 또 뭐 음식료를 제공한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려면 투자기보다는 투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꼭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잡아드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는 유효하나 너무 비중을 많이 담아가지고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지는 말자.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스크 관리에 힘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파헤쳐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진짜 종목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식 대표와 함께요.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2-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포트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착한 종목인가요? 눈앞을 깜깜하게 만드는 나쁜 종목인가요? 저희가 진단해드리고 낄낄빠빠, 낄 땐 끼고 뺄 땐 빼는 전략을 구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박명수 씨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대학은 못 가는 그런 친구가
이슈가 있잖아요. 증권계 2인자, 증권계 박명수, 사연자가 마치 증권계 박명수를 닮았다고 해서 저희가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2인자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들어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NH투자증권, 쌍용, 양회, 신라젠, SKC, 코롱, PI까지 증권주, 남북경협주, 제약주 골고루 잘 담겨 있고요. 매수 이유를 좀 여쭤봤더니 전문가 추천, 이슈, 수급 개선, 기술적 분석, 교과서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왜 안 나는 걸까요? 아쉬움이 남는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저희가 살짝 터치를 해봤습니다. 종목을 살짝 바꿔봤더니 만약 신라젠이 아니라 올해 193% 급등을 보였던 HLB였다면, 쌍용 양회가 아니라 업종 1위 종목인 현대시멘트였다면, NH투자증권이 아니라 키움증권이었다면 43% 먹을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단해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툭 까놓고 뭐가 제일 궁금한지 여쭤봤거든요. 신라젠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5월 2일에 외국인 따라 매수에 들어갔고 85,70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주식 경력 6년차, 잘 팔할 타이밍 좀 알려주이소. 아버님 바로 연결해 보이소.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언제쯤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예, 제가 잠깐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예, 투자 경력이 6년 정도 되신다고 하시는데, 예, 그 투자 기간에 비해서는 종목 선정은 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짓말로 예.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4,500원에 보유하셨는데 지금 15,750원, 오늘 전체적으로 4.3% 상승해서 주가 잘 가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예. 자, 실적 놓고 보면 실적 최근에 안 나왔죠. 그러나 메리츠 종목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1분기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1일 거래대금이 10조를 육박할 만큼 거래대금이 많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2분기에도 좋냐라는 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리테일 부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거래대금이 1분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몰려가지고 신라젠 이런 거 하루에 2조씩 거래되고 이랬던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늘었었는데 지금 2분기에는 거래대금이 좀 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리테일 쪽 영업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두 가지 다 감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시세를 줄 때 오히려 매도하고 나오는 기회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가 15,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6,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예. 오늘 만약에 16,000원을 찍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죠. 16,000원이 이 가격인데 이 가격을 16,000원을 찍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16,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를 잡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자, 두 번째 종목으로 SKC 코롱 PI를 좀 잡아드리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 많이 했죠. 예.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15,000원짜리 종목이 55,000원까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쭉 우상향하는 패턴 보이고 있죠.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주가가 우상향을 쭉 하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받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포트가 전체적으로 문제였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4,7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좀 매입 단가가 높은 건 분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가가 43,700원인데, 물론 OLED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55,000원 고점 대비해서 한 20%가량 물리는 것도 있지만서도 공급도 증가하고 그리고 수요도 증가하고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OLED 업황에 대해서는 2분기 말이나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네오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플럭스도 다 마찬가지인데 2분기 말까지는 좀 누워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4,7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현재가 부분이 비슷한 매입가가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한 48,000원 정도가 오면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라젠, 가장 궁금하신 신라젠 잡아드리겠는데,
저번 주 방송을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방송에도 제가 포트폴리오 짜드릴 때 신라젠을 상담을 드렸었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이라면 뭐 바이앤홀드 좋습니다. 뭐 회사에 대한 팩사팩, 녹사팩, 임상 3상 그리고 제품 상용화에 따른 기대감 이런 거 좋은데 장기적인 관점이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에는 88,000원이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맥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 들어서 주가가 15만원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 27일 날 방송을 했죠. 27일 날 종가상 고가가 89,100원. 그때 상담하신 분이 88,000원이 매입가였는데 불안하게 가져가시지 말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88,000원 매입가 정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 부분이 안 지켜진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85,7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비중의 20%인 게 좀 걸리는 부분인데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가서 진짜 몇 년이고 버틸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8만원에 지금 현재 무너져가지고 79,200원에 거래되고 있죠. 근데 바닥을 다져가지고 한 75,000원까지 밀린다고 하면 비중이 20%가 만약에 아니었다면 그리고 신라젠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10%고 비중이 10%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에는 한 78,000원이나 75,000원 부근에서 비중 5% 정도 물 타서 좀 평단을 좀 낮춰놓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당분간은 좀 소나기 좀 피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근데 왜 하나 빠졌는데 그 내가 어제 삼룡양회를 이야기했는데 삼룡양회. 아, 예, 쌍용양행 봐드릴게요. 예. 쌍용양행 29,300원, 현재가 31,800원, 비중 20%. 남북 관련 기대감에 사왔습니다. 좋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더니 저번에도 시멘트 관련 그리고 레미콘 관련된 사업들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 급등 좋다. 그러나 따라가지 말고 눌림목이 왔을 때 사자. 역시나 눌림목이 오니까 다음에 눌림목이 왔다가 여지없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죠. 그러나 비중 20%인 게 문제입니다. 이게 수익이 지금 29,300원에 사서 지금 31,800원이니까 뭐 2,000원, 3,000원 수익이 나고 있는 10%가량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씩 수익 실현하고 비중을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까지 낮추는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현재가 부근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32,000원 이 부분에서는 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10%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시소. 예. 예,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스피드로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겠는데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생각으로 너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종목 상담을 좀 몇 개 찝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45만 1,500원이 현재가 거래되고 있는데 56만 1,000원에 30% 비중. 어제 매수하셨다고요? 어제 매수하신 가격은 예, 잠시만요. 좀 볼게요. 한미약품. 예. 이게 어제 매수하신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 56만 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물타기 하고 있는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미약품 실적도 안 좋게 나왔죠. 그걸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임상도 애로한 거 취소되고 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좀 한마디를 해야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가장 시발점을 했던 게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린 게 맞고요.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한미약품보다 다른 섹터, 다른 종목에 좀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200일선, 120일선 바짝 붙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40만원까지는 하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라. 비중이 30%니까 비중 너무 높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조금 반등 나와가지고 어제 매수하셨다고 해서 하셨으니까
어제 매수하신 단가가 온다고 하면 그거는 매도하시고 40만 원 초반이 오면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물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말 많죠? 삼성물산이랑 이제 뭐 제일모직이랑 합병하면서 뭐 비율이 문제가 있어 삼성물산이 뭐 너무 과평가되고 뭐 저평가되고 이게 물말이 되게 많은데 시장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15년도, 16년도까지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수주를 거의 안 했죠. 수주를 안 한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평가를 높게 해서 이게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좀 비율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에 샀죠? 14만 원에 매수하신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좀 눈여겨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렇게 지금 전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예, 지금 컴퓨터가 조금 약간 느린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14만원, 15만원대를 꾸준히 노크를 하면서 나 올라갈게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고 이슈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한 12만원까지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만약에 뭐 적으시다면 12만원 정도에서 물을 다시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동원시스템즈. 예,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보면 지금 얼마에 사셨죠? 예, 동원시스템 같은 경우도 47,000원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43,700원. 최근 들어서 동원건설을 지분을 매각을 했죠. 매각 자금과 이슈를 함고 주가가 예, 보시는 것처럼 45,000원 바닥 대비해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이슈가 사라지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모아가시는, 그러니까 기존의 두 종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보였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밀리면 밀릴수록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봉상 놓고 보면 2014년도, 15년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시세를 다시 한번 주려면 기간 조정,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뭐 주가에 막 급등이 나와서 뭐 500%, 600% 상승이 조금은 기대를 하지 마. 절대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현재 가격도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목표가를 49,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주가가 밀릴 때마다 예, 조금씩 예,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스피드 상담 종목을 조금 멈추고 계속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예, 다음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상담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구 유지, 대구 큰손 박여사의 억대 포트폴리오 전격 공개합니다. 억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기운 좀 받아가세요.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사연이 있습니다. 7년의 사랑, 수천만 원 놓친 사연, 객장 김대리 얄밉네. 객장 김대리가 클릭을 잘못했을까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증권사 직원 믿었다가 발등 찍혔다고 합니다. 남해 화학으로요. 우리 여사님이 이쯤에서 남해 화학을 잡으셨는데 대구 모 증권사 모 직원이 매도를 권유한 거죠. 파세요. 이렇게 한두 달만 좀 기다렸으면 수천만 원을 먹을 수 있었던 돈인데 그대로 그냥 증발했습니다. 차 한 대 값이 날아갔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뼈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LG화학 7년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매수가는 32만 7,500원이었습니다. 고가로 58만 원도 맞받고, 하지만 흘러내리다가 저가로 16만 300원, 3,000원까지. 이게 뭔가요? 거의 7년 사귄 남자친구급인 것 같습니다. 희노애락을 여기서 다 맛봤네요. 자, 이제 세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세 번의 실수 안 돼. 저희가 약속대로 포트폴리오 공개를 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억대 포트폴리오에서 두산중공업, LG화학, 한진중공업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이 실려있다는 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사님 만나서 바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여사님 나와주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종목이 많네요. 네,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네요. 중공업이랑.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은 제가 수익을 많이 냈는데, 제가 밑에 몸 팔아낸 게 녹십자셀하고 LG화학, 지금 두산중공업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한 22,000원 선에서는 잠깐 손질을 했다가, 다시 살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제가 잠깐 자세히 좀 봐드릴게요. 네. 자, 종목들 좀 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G화학부터 놓고 보겠는데, 좀 예. 복잡하네요. 32만 7,500원의 비중 20%, 7년 보유. 참, 7년 보유했는데 한 700% 이상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제 뭐 월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또이또이인데, 네. 참 아쉽네요. 이 노력으로 7년 버틸 노력으로 주식을 좀 더 공부해서 재무제표를 좀 공부해서 괜찮은 기업을 선택을 하셨다면 지금 네. 상담을 안 받고 있고 딴 데 놀러 가서 조금 뭐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실 건데 좀 안타깝네요. 지금 놓고 보면 7년 전이면 2011년도 요때인 것 같은데 네. 이때 매수가가 32만 7천 아니에요. 그때는 32만 원이 아닙니다. 더 비싸요? 예, 그때는 40만 5천 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차트란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분석을 해드리면 네.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매출액 네. 6조 5,536억, 영업이익 6,508억. 매출은 네. 전년 대비해서 1% 그로스가 나왔는데 OP가 18% 정도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안 좋죠. 전체적으로 정유화학 섹터, 롯데케미컬도 뭐 여지없이나 뭐 보시는 것처럼 롯데케미컬도 역시나 안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냐 아니면 쭉 빠지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지금 뭐 서부텍사스 기준으로 68불 정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생각엔 유가가 70불을 장기적으로는 돌파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원엔 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나프탄 가격도 상승. 그러니까 삼중고의 LG화학은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팩트가.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기에 유가가 올라오면 정유화학 섹터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든지 경제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급하게 움직인 거는 되게 안 좋습니다. 급하게 안 움직여야지 정제 마진도 늘어나고 스프레드도 늘어나면서 마진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7년을 기다렸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32만 7,500원에 보유해서 7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44만 원이 아니라 저는 매입가 왔으면 그냥 정리를 해버렸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버리고 오히려 다른 종목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약간 듭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가 34만 1,500원, 34만 1,500원,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 밴드만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38만원, 39만원까지는 무난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38만원 그 가격이 오면 좀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네. 두 번째로 두산중공업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현재가 19,050원 거래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본 회사가 잘난 것보다는 인프라코어 자회사 중국에서 굴삭기를 판매하고 있는 인프라코어 매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쭉쭉 올라가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려 가지고는 주가가 두산중공업이 실적이 뭐 나름 괜찮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것보다는 대북과 관련된 경협 이슈와 함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100원에 사셨다고 하면 글쎄요, 단기적으로 주가 너무 많이 오른 부분도 있죠. 지금 월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19만원대 대비해서 지금 뭐 10분의 1 토막으로 쭉 나 있는 상황인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다만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주가가 어영부영 막 올라오라고 힘쓰고 있는데 포트가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안 가고 타 섹터가 간다고 해서 진짜 생뚱맞은 섹터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종목도 23,1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상승이 대북과 관련된 이슈가 꾸준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5월, 6월에도 사우디 원전과 관련된 이슈도 최우선 협상자 그리고 예비 입찰자 선정 뭐 이런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3,000원 부근선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 종목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포트를 타 섹터나 아니면 좀 괜찮은 종목 그리고 좀 안전한 종목으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3,51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 추천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800원 오면 조금 정리를 하시고 포트와 종목을 타 섹터와 타 종목으로 좀 변경하시는 포트 변경 작업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이렇게 진단받고 싶으시다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서울전화 02786-1023, 1022번 열려있고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 그래도 부족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을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피드 상담 이어지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해보세요. 자, 스피드 상담으로 종목을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네요. 자, 첫 번째로 LG전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10만원 뚫어서 뭐 12만원 간에 13만원 간에 굉장히 노이가 많았던 종목이죠. 영업이익률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인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 하세요. 지금 현재 10만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지금 매입 단가가 얼마로 나오고 있죠? 예, 매수가가 지금 10만원 부근, 예, 10만 7천원이니까 매입가 대비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네요. 10만 7천원에 100% 올인하셨네요. 6474님. 야, 대단하시네요. 예, 100%. 뭐, LG전자, 관계회사에 다니시는 분인 건지 아니면 LG전자에 대해 굉장히 사랑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색 가전 부분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봄은 항상 이 결혼 성수기다 보니까 혼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백색 가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LG전자가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IM 부분, 핸드폰 부분은 포기하자. 다만 핸드폰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 좀 눈여겨보셔라. 근데 현재가가 10만원인데 제가 생각에는 10만 7천원 옵니다. 오긴 오는데 비중이 100%가 아니라고 하면 주가가 밀려가지고 9만원 부근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추가로 생긴다고 하면 9만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9만원과 9만 3천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아연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예, 44만 5천원에, 예, 비중 30% 가지신 분인데,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실적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영 가격에 따라서 영 가격이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죠. 많이 남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상으로 띄워드리면 막 장대 양봉도 나오고 장대 음봉도 나오고 이런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회사에서 그러니까 부산물로 나오는 제품에 대한 마진율이나 부산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이 팩트를 정확히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면 물론 내부자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44만 5천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연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종목 선정하는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좀 잘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리더라도 요 가격이죠. 전저점이 이 40만 원 부근까지는 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뭐 나름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밀린다, 40만 원 초반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고요. 신규로 매수하실 가능성이 높다. 가능하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한 42만 원 부근이 온다고 하면 신규로 비중을 한 10% 정도 담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전략과 다음 주 유망 추천주를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는데, 예, 다음 주 추천 드론은 대우 위니아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올라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금요일 추천하죠. 금요일 날 과거에 출연을 했었죠. 출연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안겨줬던 종목인데, 대우 위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 오면 항상 장마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마가 오게 되면 습기도 많이 차고 뭐 에어컨도 판매를 많이 하고 제습기도 있고 막 온풍기도 있고 이런 많다 보니까 대우 위니아에서 과거에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고가 정책을 버리고 이제는 저가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정책에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도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 성수기를 머금고 주가가 반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가 3,950원, 그러니까 3,900원에 한번 매수를 해보신다고 하면 정고점인 4,500원까지, 그러니까 한 10%, 12% 정도는 무난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매수가를 그렇게 잡고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매수해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는 이슈가 굉장히 많죠.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슈가 뭐냐면 5월 9일 날 셀트리온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화이자에서 셀트리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화이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잘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R&D 자산화 비율이 74%다 보니까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고 하면 셀트리온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 실적을 보고 5월 9일 날 움직이자. 그리고 5월 7일 날 쉬죠. 빨간 날이라. 근데 5월 8일부터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엔화 이게 스와프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스와프가 다시 한번 연결된다고 하면 그게 또 불거리가 돼서 증시가 상승될 가능성 그리고 이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다음 주에는 꼭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좀 잔인했을 4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4월과 5월이 중첩돼 있는 한 주였죠.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팔고 떠나야 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5월도 저희와 함께 오마이스탑과 함께 해주시면서 전략을 세워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1023, 문자는 023-3366-8288번, 카카오톡 많이 좀 주세요. MTN 오마이스탁 친구 추가해 주시거나 유튜브에서는 라이브로 채팅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윤동식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